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의원입니다. 그 행안부 장관님 계시죠? 네. 예.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문제라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인천에 지하도 상가가 있고요. 그 점포수가 약 3,500개 달합니다. 그 다음에 한 75%가 재임차, 그러니까 전차를 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능했던 거는 2002년도에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양수 양도는 물론이고 전차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5년 공유자산 및 물품관리법이 신설되면서 제19조 1항에 사건을 신설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규정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법리 간의 충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공유재산인 이 지하상가를 임차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투자의 대상이 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논란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행정재산인 지하도 상가 점포의 양도 양수 재임차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19년도에. 다만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임차인과 전차인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의 유예기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2년의 유예기한이 만료하는 날이 2022년 바로 내년 1월 30일에 해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잘 해결하려면 전차했던 사람들이 실제 사업을 할 임차인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 전환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 1월 30일이 도래하게 되면 이 전차인들은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임차인과 계약을 한 전차인들도 자연스럽게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점포가 무려 3,500개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지하도 상가가 상당히 지금 공백해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는다면 이 지하도 상가 전체의 상권 자체가 붕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좀 3년을 좀 추가로 유예해달라.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총 5년으로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경과를 다 이야기한 것은 맞고요. 예. 좀 추가하자면 2019년 5월에 감사원이 그 공유재산법 위반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조례를 만들고 다만 이제 시정을 하되 2년의 유예를 두는 것으로 해서 당시에 상당 부분 합의가 돼서 이제 왔는데 이야기하신 대로 2022년 2월 1일까지 유예 기간 내에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쭉 경과에서 그 위법 사항을 확인도 하고 또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기보다는 2019년에 법이 확인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뀐 법의 취지에 안 맞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미 투자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를 각각 믿어왔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그거를 임차를 하고 그다음에 전차를 준 것입니다. 제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경과가 다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법이 아니고 그와 같이 법 개정이나 쭉 사유가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2019년 5월에는 위법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다만 시행 시기를 그걸 처리하는 시기를 2022년으로 유예를 한 거였잖아요. 유예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유예를 둔 이유는 뭐겠습니까? 유예를 둔 이유는 2년 기간 동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즉 전차를 준 사람은 사업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매입하도록 시간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기간입니다.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래 비전이 있고 아이 투자하면 장사가 되겠구나 이런 신념이 있어야 그 점포를 임차를 하고 시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2년 동안 발생하면서 그 상가 자체의 역동성이 외부적인 환경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언제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수조씩
풀어가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19라는 위기 사태에서 우리가 대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통시장법에서는, 그러니까 물품관리법은 5년마다 비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장사가 잘 되면 임차료가 올라갑니다. 결국은 정부가 정부 물건을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민간이 가진 그 상업시설을 임차해 줄 때도 10년 이상 해라, 임대료 올리지 마라, 더 이렇게 노력해 주면서 공공물건에 대해서는 5년마다 비딩을 해버리면 결국은 근본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최초 계약을 10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법적 취지가 이 물품관리법은 지하도 상가와 같은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데는 부적절하고 오히려 전통시장법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원칙을 법리적으로 우리가 그걸 주장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시의 임차인들을 전통시장법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이 향후에도 전통시장법에 적용을 받아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서 매입할 의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안전부에서 해당되는 법을 유권 해석을 하면서 당시의 임차인은 대상이 안 된다고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임차인이 가진 기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전통시장법에 적용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기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전차된 그 물건을 새로이 임차를 해서 새로 양수양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거를 올 9월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부칙에다가. 이제는 당시의 임차인에게도 이 전통시장법이 적용된다는 그런 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2년의 유예기간을 줘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여건이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차를 한 임차인들이 스스로 양수양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었다면 또 그런 상황에서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당연히 그 전차를 준 임차인들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년 동안의 법적인 여건 사항이나 또는 경제적인 여건 사항이 이거는 양수양도를 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른 규정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있으니 이거를 3년 유예를 줘서 또 법도 이미 개정을 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 이제 기간을 줘서 좀 전차를 한 임차인이 양수양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제 논거가 틀립니까, 장관님?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간 구별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구별을 말씀하시는 거죠? 2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예. 코로나19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으로 또는 법적으로 준비가 또 안 돼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2년간 인천시 등에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온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법리적으로 지금 2년의 시효를 또는 규정상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나 이후에 보면 또 의원님 확인해 보세요. 유사 판례 제가요 장관님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원에서 2년만 유예하라고 의원님 2년만 유예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논쟁하실 거 아니면 제 이야기 일단 듣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봐야 되지만 규정이 잘못되다든지 또는 지금까지 감사원이나 그런 유권 해석 등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제 말씀은 현실적 타당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이것이 전차를 난 임차인이 양수양도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다 해지하게 되면 제가요, 장관님, 제가 잠깐만 제가 다른 분한테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원장님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네, 총장님이십니까? 예. 감사 이게 법적으로 정리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내부적인 원칙입니다. 그 원칙과 3,500여 명의 점포 주라고 한다면 가족까지 따지면 거의 만여 명의 어떻게 보면 생계가 걸린 문제고 또 지역 경제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 감사 원칙을 항상 지켜야 맞습니까? 고려해 볼 여지가 없습니까? 하여튼 최근의 상황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 취지와 최근의 상황을 한번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모니터링 해본다는 얘기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직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그러니까요. 못한 제가 상태니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만큼의 피해 여부가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그때는 한번 상황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사실관계를 먼저 한번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관계 따진다는 이유가 이거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장관님 따져봐야 되고요. 저도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행정안전부도 한때 좀 다녀오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가 갖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같이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끼리 내부로 만든 원칙을 그의 상황과 관계없이 강요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2005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200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5년 동안 일했던 인천시의 공무원들, 행안부의 공무원들 전부 다 징계주고 전부 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의원님, 직무유기를 했기 아니 때문에 의원님 잠깐만 지금 해결책을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그 15년 동안 그 조례만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의 신뢰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게 보고 벌써 3사람이나 죽었습니다. 왜 이런 사태를 현실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지 못합니까? 추후에 제가 오늘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이 문제를 진짜 깊이 있게 한번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좀 이야기 드릴까요? 아니 의원님 지금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해결책을 찾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이 저한테는 처음 하지만 이미 저는 이 사안을 알고 있고 6, 7개월 전부터 인천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묘안을 찾았고 또 지혜를 받고 필요하면 감사원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의원님이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럴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면적에서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서로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다만 예. 그 전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위법성이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한 걸음도 나가기가 어려울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고는 건 그거예요.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장관님의 답변을 뭐 하라 말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문제는 서로가 같이 힘을 합해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가의 근본 틀을 유지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생계가 걸리고 지역 경제에 걸린 이 문제를 풀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럼 저도 적극적으로
저도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푸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말씀드리면 아무튼 그동안에 이제 경과에 의하지만 일단 내년 2월에 종료됨으로 인한 안타까운 굉장히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같이 지혜를 모아서 논의 또 협의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소리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갑 출신 국민의힘의 존경하는 유성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